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JYP홀딩스의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JYP홀딩스의 박성규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분들 생방송 시간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박성규 대표님과 함께 다양한 정보로 든든하게 또 여러분들을 또 부동산의 올바른 투자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대표님 오늘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네, 앵커도 좀 전에 오프닝 멘트에서 얘기를 했지만 한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올해 들어서 3기 신도시, 또 2017년도에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또 토지 보상이 지금 자금이 풀릴 텐데요. 이런 어떤 토지 보상과 그리고 그 돈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부터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업의 주택 토지 보상 절차를 올해 안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일정보다 1년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인데요. 수도권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된 곳은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달하는 공공주택지구 10곳, 산업단지 3곳, 도시개발사업 3곳 등 17곳이며 이곳에서 풀리는 토지 보상금 규모는 약 9조 300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내년으로 연기된 사업지와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일정이 겹칠 경우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많은 토지보상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수도권에서는 최소 40조 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천문학적인 보상액은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토지 보상을 받으면 지방세 특례에 따라 1년 이내 인근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기 때문인데요.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정부의 고강도 수요 억제책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지 오늘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토지 보상에 대해서 거론하기 전에 3기 신도시에 이 토지가 수용되는 분들의 어떤 고충 그리고 그 심정을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각 지금 발표가 났던 신도시에 현재 지금 토지 보상을 위해서 한참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 및 전력 영향평가 등등이 다 진행 중인데, 자, 보통 우리 남양주나 과천 또 인천 계양 또 하남 교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원주민 토지 소유자분들께서는 그간 3, 40년 동안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로 토지가 묶여 있으면서 제대로 된 토지의 행위도 못했을 뿐더러 막상 수용이 되면서 수용이 안 된 토지와 비교를 했을 때 수용이 되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보상가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의 개발 제한구역이 풀려 있는 지역 금액에 굉장히 실거래가에 못 미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어떤 원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 속에서 어차피 우리가 진행해야 할 정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토지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현재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발표되고 있는 내용이 뭔지, 그리고 향후 3년간 풀릴 90조 원에 가까운 토지 보상금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한번 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고 많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역적인 부분 자체보다는 언제쯤 보상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발표했던 올해 지금 5월 7일 날 발표했던 고양 창릉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로 계획이 잡혀 있고요. 1차적으로 지금 먼저 발표됐던 인천 계양, 과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지구 지정을 거쳐 바로 보상 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죠. 자, 보통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신도시급 토지 공공택지 보상에 대해서는 지구 지정이 떨어지고 나서 한 1년 후에 보상 절차가 들어갔는데 예외적으로 지금 3기 신도시 발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된 상태고요. 또한 2017년도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개발제한국 풀어가지고 수도권의 많은 지역들이 지금 현재 지구 지정이 돼서 2019년도 1월 1일 날부로 지구 지정이 돼서 현재 지금 보상 절차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공공택지 지정, 개발 절차. 자, 토지 보상이라는 거는 법적인 얘기 말로 말씀드렸을 때 행정상 손실 보상을 얘기를 합니다. 공짜, 공공에 대한 부분 자체가 들어갔을 때 행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특히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허가구역이 지정되고 현재 3기 신도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전략 환경영향평가 사전 협의 단계에서 주민,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까지 현재 진행된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중토위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 단계를 한꺼번에 하겠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토지 보상을.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금액의 보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 부분이 아니었을 때는 시간적인 부분이나 어떤 원주민들의 어떤 목소리가 좀 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나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조성공사, 분양 및 입주가 들어가는 공공택지 지정 및 개발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토지 보상은 원칙적으로는 협의 수용입니다. 협의. 국가의 지정된 사업체인 LH공사와 토지 소유자가 협의를 해서 수용을 하는 게 첫 번째 제일 1원칙이고요. 그러나 대부분 협의 보상금 자체가 낮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는 수용으로 가죠. 자, 민주주의 국가하고 자본주의 국가지만 수용이 들어갈 때는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땅을 뺏기는 느낌 자체가 들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부분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보상 수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의 법률에 근거해서, 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활동은 경제 활동이긴 하지만 법률 활동입니다.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손해보는 일이 없겠죠. 근거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고 보상 금액을 산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처음 이 보상이라는 거를, 수용이라는 거를 당하시는 분 입장에선 그러면 이게 내 토지에 어떤 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선 보상이 되느냐. 뭐 개별 공시지가의 뭐 2배다, 감정평가 금액의 3배다, 이렇게 공공연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공시지가대로 보상금을 받는가? 아닙니다. 자, 보상가액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인데요. 자, 비교 표준지가 그럼 뭡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매겨지죠. 그럼 개별 공시지가가 매겨지기 전에는 뭐가 나오냐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먼저 발표가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필지가 한 3,300만 필지가 돼 있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 공시지가의 필지에 대표하는 표준이 한 50만 필지가 있습니다. 이 50만 필지 중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공택지지구 내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같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지리적 접근성에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비교 표준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사가 나라에서 선임을 한 거죠. 우리 지금 토지 소유주들 입장에선 대책위를 구성해서 추천을 할 수 있어요. 추천. 선임은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표준지, 어떤 비교 표준지가 정해지냐에 따라서 내 토지의 보상 가격이 틀려진다.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보상금은 토지 소유주의 면적,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그리고 시점 수정해가서 개별 요인에 기타 요인까지 곱해가지고 보상금이 책정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으실 토지 같은 개별 공시지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 개별 요인들을 감안해서 적정 가격의 보상금이 정해지는데요. 대부분의 이런 어떤 시점 수정이나 개별 요인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감정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못 미치기 때문에,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세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 기타 요인을 어떻게 보정하느냐에 따라서 보상 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자, 보상금을 그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가끔 받아요. 딱 부러지게 없습니다. 그러나 꼭 원칙적인 부분 자체에 있어서는 지켜가야 되고 우리 소유주들께서 꼭 알고 넘어가실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현재 지금 각 신도시 발표된 지역에 보면 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대책위원회에 플랜카드가 많이 붙어 있는데요.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단체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대책위원회 구성 요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용 토지의 50% 이상, 또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특히 이렇게 개발 제한 구역이 많은 토지의 공공택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나라 땅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땅에서 소유자가 국가다 보니까 동의에 대한 부분 자체를 노코멘트 하죠. 그래서 법령 자체가 그럴 경우에는 동의한 걸로 보겠다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법령이 발행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체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
비교 표준지를 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게 되면 추천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토지 소유주들께서 좀 더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를 추천해서 사업 시행자가 추인하게 되면 그 감정평가사 같이 감정평가를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1원칙 협의 보상 때에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협의 보상이 안 되고 수용 재개로 넘어갔을 때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추천 부분 자체는 없습니다. 이걸 좀 알고 계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표준지, 비교 표준지가 어떻게 선정됐고 적정한지가 가장 중요하다. 적정한지가. 그 밖에 비교치 적정해서 시세 반영이 되어 있는지. 중요한 건 우리 토지 소유자들께서 시세를 반영시켜 달라. 주변에 비슷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하는데 왜 내 토지는 30만 원에서 40만 원밖에 못 받냐, 보상금을.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정해진 감정평가사가 지정한 비교 표준지가 얼마만큼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꼭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보상이론에 있어서 그간 대한민국의 공공택지 보상에 있어서 대토 보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요걸 왜 말씀드린지는 제가 뒤에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자, 2014년도 이전 같은 경우에는 대토 보상, 대체 토지가 아니라 대토 보상이라는 거는 그 공공택지 내에서 다른 토지로 대토를 해주겠다라는 부분 자체인데 이전까지는 거의 퍼센트가 1%에서 4%, 3%밖에 안 됐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대토를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점점 횟수가 넘어지면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보상 금액의 30%에 육박하게 대토를 신청해서 대토를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내 땅은 1000평이야. 개발 이익이 없는 배제된 상태에서 보상을 받아요. 그러나 대토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단독주택 용지나 개발을 시켜서 분양가, 자리는 선점할 수 있지만은 LH공사에서 분양하는 일반 분양가에 맞춰서 대토를 하다 보니까 현저히 내 땅보다 평수가 적게 되겠죠. 용도는 틀려지겠지만 이런 어떤 맹점 자체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또한 이번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발표했던 부분 자체를 보게 되면 대토에 대한 부분 자체를 리츠를 이용해서 우리 토지 수익께서 토지를 받는 부분이 아니라 토지를 넘겨주게 되게 되면 거기다가 수익형 부분 자체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리츠 운용 방식을 겸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 지금 보게 되면 200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예상을 해보게 되면 2009년도에 토지보상금이 35조 원이 풀렸습니다. 현재 지금 2019년도에 25조 원이 예상이 돼요. 올해만 풀리는 게 공공택지와 그리고 도시 자연공원 그리고 기반 SOC 사업까지 해서 25조 원이 예상되고요. 지금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2020년도, 21년도에 신도시까지 겸해서 보상이 떨어진다고 하게 되면 30조 원에서 각 연도마다 40조 원까지 자금이 풀립니다. 그 자금이 무려 90조 원 이상이 현금이 풀리게 된다는 얘기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냐면 이렇게 현금이 풀리다 보니까 보상이 풀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자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자체를 막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대토 그리고 리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나와 있지 않나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그렇게 올해 25조 원 풀리는 자금 중에서 거의 수도권에 풀리는 자금이 거의 14조 5천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향후 3년 토지보상 90조 원 이상일 텐데 이 자금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자, 첫 번째. 자,
유동성, 현금 유동성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게 되면 이 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금융 쪽, 이자 받으러 금융을 가든지 주식을 가겠죠. 자, 그리고 부동산에서 토지, 상업용 부동산, 주택이 있죠. 자,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 보상금이 풀린 자금을 보게 되면 그중에 38%가 토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강남의 수도권의 재건축 아파트에 9% 정도가 갔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나 나머지는 금융 쪽으로 갔는데요. 자, 그때하고는 시점 자체가 10년이 지나서 주택시장이 불경기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이 부분 자체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일정 부분 자체가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토지에서 보상받은 부분 자체를 가지고 토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1000평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난 좀 더 지방에 가가지고 2000평 사야지 라고 하게 되면 큰 오산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토지로 가서 토지에서 받은 부분 자체 토지로 갈 때는 정확하게 될 만한 지역에다가 될 수 있는 평수를 가져가셔야지 나름대로의 보상받은 의미가 있다 라는 부분 자체로 짧은 시간이지만 거의 한 2시간 넘게 강의를 해야 될 부분 자체인데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께 몇 가지 키포인트만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